순수하게 제 욕심으로 시작을 해서 뭐 별로 반응 나쁘지 않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전반부는 조금 커다란 과제를 우리 수요일, 제 기준으로 수요일반 웹 프로그래밍 친구들이랑 목요일에 자바로 게임 만드는 친구들, 그다음에 제 에브리타임 소위 말하는 고정닉이란 말이에요. 네임드입니다. 그래서 그 코딩 게시판에다가도 올려봤고 등등등 해서 참가하려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다 한 군데에 밀어놓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 느낌의 프로젝트를 오늘부터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1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개할 겁니다. 일단 Left for Grade라는 제목의 프로젝트고 2023년 최신 버전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임이고 게임 규칙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오늘은 아직 우리가 나만의 인공지능 코드를 짠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직접, 인간이 직접 키보드랑 마우스를 써서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내용, 게임 규칙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봇 80명이랑 같이 게임 한 판을 직접 진행하고 일정 이상 점수를 받으셔야 퇴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의 사전 답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을 390 따시면 저한테 손 들고 그 게임 창 보여주시면 쿠폰을, 국밥 한 그릇에 상당하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ft for Grade라는 제가 무려 2012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제 자바를 다루는 수업을 맡을 때마다 꾸준히 재탕을 해가면서 중간중간 버전업을 해가면서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예요. 2012년 옛날엔 별 감흥 없었거든요. 이제 12년 차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갑자는 아니지. 아무튼 띠가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이게 막 내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막 이렇게 감염시키고 하는 그런 스토리라서, 그런 세계관 설정이라서 코로나 기간에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우리 반 60명이랑 옆반 14명까지 해서 꽤 다양한 친구들이 이번에 자바 수업 같이 진행하는 김에 새로 들고 오게 됐어요. 일단 저도 참여할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75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들어오고 하면 81명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다. 갑자기 이게 학계에 올라가서 막 뭐 인공지능 교양 같은 거 듣는 친구들이 단체로 이걸 신청을 한다든가 하면 룰을 조금 바꿔가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 왜 하냐? 일단 이건 개인 단위로 하는 거고 조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데이터 코드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요소들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자바 동네에서는 어떻게 쓰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거 한다 같은 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을 여러분 이클립스로 코드 쳐가면서, 키보드 쳐가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높이는 게 기본적인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막 복잡한 지식, 막 챗 GPT한테 물어본다든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인성에 맞게 동작하도록 간단한 코드 작성하셔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 흐름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제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선택적으로 읽어가면서 이번 턴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나을까, 아래로 움직이는 게 나을까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문장 덩어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괜찮은 공창컴 내용 복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사물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명확히 답이 나올 만한 솔루션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 남들 다 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쳐서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의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줄을 작성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내 캐릭터는 지금 컨셉이 이거니까 이 컨셉에 따르면 지금 여기서는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와 같은 간단한 생각들을 진행하면서 그 생각대로 내 캐릭터, 내 플레이어가 매 턴마다 의사결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코드를 역시나 순차 분기 반복 입문문 Y문 정도 섞어가면서 작성하시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프게도 여러분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우리 한 학기가 끝나면 다른 곳에서 뭐 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이 짜고 싶은 코드를 여러분이 짜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적어도 우리 수업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나는 이번에 이러고 싶으니까 이럴 거야 마음 먹고 그 마음 먹은 대로 동작하는 내 캐릭터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 유토피아 같긴 한데 얘가 과제고 따라서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릴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다른 80명의 점수가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 나 뭐 과제 점수 뭐 중간고사 잘 보면 되지 강렬한 컨셉충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등등등 자유롭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막 한 명이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하거나 그러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만 살짝 읊고 바로 그 압축 파일 임포트해서 게임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는 병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임포트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대충 빈칸 아무데나 우클릭해서 임포트 누르시고 이거 existing 어쩌고저쩌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은 요 L4G 2023 for start.zip 엔터 치시면 여기는 프로젝트가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2개 다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딴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루트라는 프로젝트랑 L4G 2023이라는 프로젝트 2개가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추가로 보일 겁니다. 여기서 L4G 2023이라는 친구를 눌러서 src 폴더를 눌러서 맨 위에 거 눌러서 program.java 익숙한 이름의 .java 파일이 보일 거예요. 걔를 고른 상태에서 컨트롤 F12를 누르면 게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뭔가 말판, 장기판 같은 느낌의 판 하나가 보이고 왼쪽 위에 도움말 있고 여기는 아직 빈 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강의실이라고 부를 거예요. 영어로 클래스룸이라고 이름을 잡아놨습니다. L4G 게임 한 판이 진행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81칸으로 스타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강의실 위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배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그런 거 쓸 때 가장 앞에 칸이 0이잖아요. 그렇죠? 3칸짜리면 0, 1, 2 이렇게 3개 칸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뜬금없이 마이너스 1번째 칸으로 내가 이동하겠다. 그러면 배열을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강의실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석으로 간주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코드 짤 때 강의실을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가면서 코드를 짜셔야 결석 처리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마우스로 골라서 진행하는 버전은 결석을 할 수 없도록 설계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한 명 한 명의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이 플레이어들은 강의실 위를 띄워놓는 각각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학점,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오시게 될 거예요. 중간고사 보는 날에 최종적인 경기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인성, 자아 성찰을 한 다음에 나는 어떤 식으로 이 강의실에서 살아나갈 것이냐 상상해보고 그 상상해놓은 대로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적절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각각의 메소드 정의 내용물, 문장으로서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년 차잖아요. 2012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자신의 인성을 뽐내는 그 아이디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닉네임도 무시무시한 닉네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컨셉들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만의 강렬한 이름, 그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한 명의 플레이어가 돼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할 거고 각각의 플레이어는 생존자일 수도 있고 시체일 수도 있고 감염체일 수도 있고 또는 영혼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의 상태, 각각의 플레이어의 상태는 게임이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생존자였지만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시체 상태에서 3턴이 경과하면 감염체가 돼서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염체는 HP가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소멸해서 영혼이 돼요. 그리고 3턴 뒤에 다시 생존자로 리스폰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돼요. 와 같이 생로병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살짝만 더 구경해보면 생존자는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현할 거예요. 아직 감염되지 않은 청정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존자의 목표는 말 그대로 생존이에요. 죽기 전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시면 생존자로선 이득이에요. 그래서 매 턴마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칸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생존자는 그 어디로도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변 한 칸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존자는 아직 시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청각이라든가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 범위 안에 있는 칸들 중에 각각 칸에 누가 어떤 상태로 있나 같은 것들을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금 시체가 2개가 있어요. 와 같은 정보를 내 시야 범위에 있는 다른 생존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생존자 같은 경우는 딱 이동했는데 하필 감염체도 그 칸에 있었다. 그 칸으로 이동했다라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시체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현해 볼게요. 생존자의 시야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지금 내 주변에 지금 감염체가 하나 있고 시체가 하나 있다와 같은 정보들을 역시나 내 주변에 있는 생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만약에 내가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 라면 다른 생존자한테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전한 쪽으로 이동하도록 더 멀리 도망치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물론 다른 생존자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한테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 시야가 2칸 범위긴 하지만 주변에 생존자들이 뭉쳐서 다닌다면 실질적인 시야는 예를 들면 강의실 전체의 반 이상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범위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 턴마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 넷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이 생존자는 지금 위를 골랐는데 하필이면 위에 있던 감염체는 아래를 골랐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이동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서로 교차가 된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생존자랑 감염체가 동일한 칸으로 이동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이동이 끝나는 시점에 죽어서 시체가 됩니다. 자, 시체는 회색 네모로 표현할 거고 감염체한테 살해당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시체의 목표는 일단 시체니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뜯어먹히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힐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체력을 제공해 주는 게 시체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시체로서의 바람직한 플레이가 돼요.
아무튼 시체는 죽은 뒤로부터 3턴이 지나면 감염이 다 끝나서 감염체가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칸의 감염체를 치유해요. 시체 상태에서 3턴이 지나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되는 감염체가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완료돼서 일어난 학생이에요. 자, 감염체의 목표는 생존자를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죽이거나 아니면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자, 감염체가 시체를 먹을 때마다 감염체의 체력이 올라가는데 3씩 올라가는데 그와 동일한 느낌으로 시체의 체력도 3씩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일어나는 시점에 이제까지 몇 번 뜯어먹혔냐에 따라서 얘가 감염체로 변할 때 초기 체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뜯어먹히면 감염체로서 최대한 오래 돌아다닐 수가 있게 돼요. 이 체력은 턴마다 1씩 감소를 할 겁니다. 다만 시체를 먹은 턴, 바닥에 시체가 있는 턴에는 체력이 감소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감염체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 슬라이드가 더 있어요. 자, 감염체의 시야 범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5 곱하기 5 범위입니다. 정사각형 범위예요. 근데 감염체는 후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피냄새를 맡아서 전체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시체의 위치를 역시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뜯어먹는 게 목표다 라면 시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칸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새로운 시체가 나오기를 기도하거나 내가 직접 새로운 시체를 생산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감염체도 이속은 생존자랑 똑같아요. 상하좌우 한 칸씩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체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선택지를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옆칸에 누가 있다. 걔가 나한테 뛰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 턴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자, 내가 지금 감염체로서 플레이를 하는 게 내 스타일엔 어울리지 않는다 라면 다른 친구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화기도라고 불러요. 정화기도를 드려서 빠르게 체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고 영혼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무슨 방법을 쓰든 열심히 뛰어다니다 체력이 0이 되든 정화기도에 성공하든 체력이 0이 되면 굶어 죽게 돼요. 소멸해서 영혼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감염체 시야는 넓어요. 5x5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체의 위치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속은 똑같고요. 그래서 감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하필이면 거기 생존자가 오려고 한다. 라면 걔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인 그 턴에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 시체의 체력을 초기 체력을 올리게 돼요. 그 시체를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시체는 감염체의 체력을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염체랑 생존자 사이의 관계는 쫓아다니고 도망다니는 관계였다면 감염체랑 시체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상부상조 관계로 갑자기 대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의 체력을 매 턴마다 3씩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싫다. 나는 다른 사람 킬하거나 시체 파먹는 거 싫다. 라면 남들 안 올 만한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선택을 연속으로 3번을 성공하면 그 즉시 체력이 0이 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생존자가 갑자기 걸어와가지고 부딪혀서 죽어서 시체가 된다거나 하면 정화기도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감염체가 생존자에게서 도망가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죽으면 영혼이 돼요. 영혼은 소멸해서 이제 육신이 사라진 학생을 의미를 합니다. 육신이 소멸하긴 했는데 강의실을 나가면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강의실 위를 떠도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화면에는 이 영혼 마크는 안 나옵니다. 영혼의 목표는 그냥 다음번 리스폰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영혼이 있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혼은 지금 강의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강의실 위에는 모든 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생존자가 몇 명 있고 등등등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턴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3턴이 지나면 부활을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새로운 인생, 생존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었어요. 1턴째, 2턴째, 3턴째까지 기다렸다가 3턴째 이동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나 마우스를 써서 내가 부활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존자로서의 새로운 일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각각의 플레이어는 생존자일 수도 있고 시체일 수도 있고 등등등인데
각각의 상태 사이의 전환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게임이고 여러분 이미 다들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F1 누르면 게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두가 다 영혼이에요. 강의실 각각의 칸에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0번째 턴의 이동이 끝나면 여러분은 내가 내가 처음으로 태어날 위치를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가운데 해볼게요. 한가운데 고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한가운데 주변을 고른 봇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자 어떤 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어떤 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지금 왼쪽 아래 요 4,4 칸에 생존자가 몇 명 있고 등등등 숫자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배치, 스폰이 몇 번 일어났나 같은 것들 사건에 관련한 정보, 개수도 알려줍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숫자 1 누르시면 지금 한 명이 생존자가 4,4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숫자 1 누르시면 콘솔 탭에 이런 식으로 커서 갖다 대고 1, 2, 3, 4, 5, 6 중에 하나 누르면 지금 몇 턴째에 거기 있는 생존자 이름 제가 부활한 곳이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볼까요? 어디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긴 지금 2명이 있대네요. 물론 여러분이랑 저랑은 게임 양상이 다를 겁니다. 어디는 지금 포식자 1명, 외톨이 1명 이런 식으로 있다 같은 느낌으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간중간에는 이제 어떤 칸에서 누가 누굴 죽였네, 뭐 누가 이동해서 이쪽으로 왔네, 여기서 누가 시체 상태에서 일어났네, 누가 누구를 파먹고 있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게임은 총 121턴 동안 진행됩니다. 120턴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매기게 돼요. 자, 다만 이제 특별한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 봤듯이 딱 0턴째 배치가 끝나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생존자 상태로 강의실 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생존자가 시체가 되려면 반드시 감염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죽어야 됩니다. 내 시체 점수를 올리고 싶은데 감염체가 없으면 시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모든 플레이어가 생존자 또는 영혼 상태인 그 상황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F1 눌러서 재시작하면 배치할 때 지금 보시면 직접 감염 오프라고 떠 있잖아요. 여러분이 F3 키를 누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직접 감염이라는 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염 ON으로 해서 10턴 동안 그냥 열심히 여러분 어몽어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마치 생존자인 척 돌아다니다가 11번째 턴 이동이 끝나는 타이밍에 직접 감염을 고른 모든 친구들은 즉시 감염체가 됩니다. 괜찮아요? 즉시 감염체가 되고 즉시 그 턴에 같은 칸에 있는 생존자를 죽이면서 퍼스트 블러드를 하면서 스타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접 감염을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눈치 게임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지금 주변에 생존자가 이번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직접 감염 켜고 나 지금 오른쪽 친구 한번 죽여봐야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친구 못 죽이는구나. 이 친구를 죽여봐야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 지금 같은 칸 됐고 같은 칸 됐고 같은 칸이 안 됐어요. 다시 가보자. 여기 7명이나 있네. 6명, 1명 지금 9턴 10턴 여기 1명 여기 5명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동하면 미안해요. 11턴 여기서 이동해야 되는구나. 이동하면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퍼스트 블러드를 달성을 못하긴 했는데 요 같은 칸에 있었던 생존자들 중에 몇 명이 감염체가 되면 그 친구들이 생존자로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을 죽이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죽은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게임의 초반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금 특별한 목표, 조금 특별한 단축키를 제외하면 그냥 방금 설명했던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최대한 높은 학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자, 시체, 감염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맥스 계열이랑 토탈 계열의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최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펜타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전원 처치라든가. 내가 한 번의 전투 도중에 또는 한 번의 일생 도중에 최대 몇 명까지 죽여봤냐 또는 최대 몇 턴까지 최대한 오래 살아봤냐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요. 영혼은 점수를 딸 수가 없고 나머지 세 상태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누적에 해당하는 총 기록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체 같은 경우는 치유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죽어서 최대한 많은 치유 횟수를 기록하면 총 횟수가 계속 누적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챙기는 점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의 부문 각각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6가지 점수를 만들게 됩니다. 121턴이 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우리 학교에도 드랍제도 있잖아요. 막 우리 뭐 20학점 신청했다. 뭐 67개에 해당하는 수업을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A플 받을 만한 거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손절을 하든가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졸업하기 직전에 드랍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가 안 들은 척 하는 느낌으로 평점을 올리든가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6개 부문 중에 2개의 부문, 점수가 가장 낮은 2개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400점 만점짜리 한 게임에 대한 여러분의 학점을 산출하게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6개의 부문이 있어요. 그 중에 4개를 고르시고 걔네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121턴이 되면, 그러니까 120턴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여러분의 6가지 각각의 부문별 점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게임 창상으로는 매 턴마다 요 왼쪽 가운데 칸에 생존자 맥스, 생존자 토탈, 그 다음에 시체, 감염체와 같은 식으로 실질적인 점수를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지금 감염체고 체력은 10이고 최대 11턴까지 살았고와 같은 이제까지 몇 점 득점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는 죽어서 시체가 되기 전까지 최대 몇 턴까지 살아봤냐를 한 가지 부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존자 맥스 점수가 120이 떴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조건 이 부문에 대해서는 10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직접 감염도 받지 않으면 120턴 꾸준히 살아남는 노데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조건 1등이에요. 무조건 일단 100점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내가 단 한 턴도 시체로서, 단 한 턴도 감염체로서 산 적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 2가지 부문에 대한 점수는 무조건 빵점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맥시멈 200점짜리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아무튼 자, 맥스 점수는 그래서 지금 뉘앙스에서도 나오듯이 내가 30턴 살고 죽고 15턴 살고 죽었다면 이 맥스 점수는 45가 되는 게 아니라 30이 됩니다. 내가 한번 30턴 살았다. 다음번에 40턴 살 자신이 없으면 굳이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존자 총 부문은 다른 생존자한테 내가 지금 발견한 거를 알려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알려주는 걸 얼마나 많이 했냐. 매번 누적이 될 겁니다. 내가 그래서 6명의 생존자에게 시체 5에 대한 정보를 전파를 했다라면 나는 6 곱하기 5를 해서 30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생존자가 많을수록, 주변에 시체 감염체가 많을수록 곱셈으로, 고변산으로 총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쭉쭉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생존자가 아무도 없고 시체 감염체만 30명이다. 그러면 요 총 부문에 해당하는, 발견에 해당하는 점수는 빵점이 됩니다. 주변에 생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는 걸로는 요 발견 점수를 따긴 힘들 겁니다. 근데 주변에 생존자가 있다, 주변에 시체 감염체가 있다라는 건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뒤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되 어느 정도 다른 생존자를 내 시야에 두면서 움직여야지 요 총 점수를 의미 있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도 살짝 나왔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안 보이겠지만 거기에는 사실 생존자가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 막 30명이 한 칸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390점에서 내가 쿠폰을 가져가고 싶다라면 마우스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고 저기에 몇 명이 있나를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총 점수는 이렇게 부여를 할 겁니다. 시체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시체는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3턴 동안 누워있는 게 할 짓이 다예요. 그래서 시체 같은 경우는 최대 부문이 내가 3턴 동안 누워있으면서 감염체로 일어나기 전까지 최대 몇 명이 내 시체를 밟고 나한테 치유를 받았었나를 잴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맥시멈 점수가 80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그 짧은 3턴 동안 나를 최소 한 번 이상 밟았었다면 80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건 물론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체 점수를 특히 시체 맥스 점수, 최대 점수를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높게 가져갈 수 있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최대 점수는 그렇고 총 점수는 그냥 단순하게 매번 치유할 때마다 3점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죽고 많이 뜯어먹히시면 돼요. 자, 감염체도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감염체는 생존자를 죽일 때마다 최대 점수를 카운팅을 할 겁니다. 최대 몇 연키를 했냐를 가지고 최대 부문을 매길 거예요. 그거는 생존자를 죽일 때마다 올라가는 거죠. 감염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시체 위에 앉아서 예를 들어 시체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방금 한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 생존자가 있어요. 내 선택은 새로운 생존자를 죽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턴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 시체를 계속 뜯어먹는 거, 최대한 많은 시체를 바닥에 깔고 뜯어먹는 걸 목표로 한다면 요 총 감염량 부문을 점수를 올리는 셈이 돼요. 그래서 시체가 뜯어먹히는 만큼 시체 또한 감염체를 치유할 거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의 치유량의 합은 모든 플레이어의 감염량의 합이랑 동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떤 친구가 더 많이 치유를 했냐, 어떤 친구가 더 많이 뜯어먹었냐, 치유를 당했냐 두 가지 부분으로 가져가신다 보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6가지 부문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거예요. 100점 만점짜리 숫자 6개가 나오고 제일 낮은 거 2개를 버려서 나머지를 더해서 400점 만점짜리 학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판만 하고 그걸 우리 웹 프로그래밍 성적에 반영을 하면 그건 너무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일종의 매크로 같은 느낌으로 10만 판을 돌릴 겁니다. 각각의 판당 4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10만 판을 돌리면 이게 몇이에요? 그죠? 4천만 점 만점짜리 점수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과제, 300점 만점짜리 과제의 여러분의 점수를 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400점 만점이라 하더라도 딱 합산했을 때 실질적인 60명 중에 1등은 예를 들면 2천만 몇 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친구의 과제 점수를 100점으로 두고 다른 친구들이 차등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그렇게 가져가고 물론 이제 꽤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에요. 자, 궁금한 점, 이 게임의 규칙과 관련해서 결과창 읽는 법? 잠깐만요. 아 그래요. 한 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숙달된 조교의 플레이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활은 이 정도에서 부활하도록 할게요. 직접 감염은 켤 겁니다. 온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돌아다녀요. 왼쪽 아래 아쉽지만 아무도 못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생존자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튈 건데
가만히 있는다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친구가 있는 칸으로 가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가만히 있는다를 고르면 얘가 꼬라박아서 죽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죽였어요. 좋아요. 누굴 죽였나 한번 볼까요? 리액션을 보면 아, 이거 지금 잠깐만요. 됐다. 제가 지금 추적자라는 이름의 보스를 3명을 죽이고 걔네들한테 각각 3점씩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체력은 지금 19가 됐어요. 그래서 생존자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죽여봅시다. 가만히 있는다 한번 골라볼까요? 헛짓거리였어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20턴 정도 됐고 그래서 대충 이제 생존자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화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가만히 이러지 마. 가만히 이러지 말라고. 좀 도망가서 해야겠어요. 가만히 죽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부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생존자 점수를 조금 따봅시다. 여기 지금 생존자 한 명 한 명씩 있고 여긴 지금 한 명 있고 한 명 있고 생존자 진짜 없는데? 생존자 점수 따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점수를 많이 딸 만한 여기쯤에서 부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포착 점수 68점이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시체 감염체에 대한 정보를 이 두 생존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여기 지금 시체 감염체가 무려 34명이 지금 여기 전체 81명인데 지금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주변에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준 데 대한 점수는 1점도 못 딴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왼쪽으로 가서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졌어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감염체로 부활을 했습니다. 바로 정화기도를 드려서 자, 세 번째 인생은 어차피 생존자는 전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시체랑 감염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체가 지금 여기저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7명 있고요. 여기 7명 있고 여기에 지금 감염체 13명의 시체 1명 감염체 13명의 시체 1명 있는 데를 골라서 부활을 해볼게요. 하면 제 부활을 하면 여기에 생존자로 매치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체가 돼요. 그러면서 바로 힐을 해서 힐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전 지금 동시에 13명을 치유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13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3점을 획득했고 102점, 144점 한 명이 더 와서 저를 한 번 더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됐고 여기서 살짝 조금 더 기다려서 감염 점수를 조금 더 획득을 하고 감염 점수 몇 점까지 잠깐만 시체가 사라졌어. 나 배고픈데 뭐 먹어야 되는데 시체를 조금 해서 감염체 총 감염 점수를 한 300점 정도까지만 따고 다음 인생을 벌써 300점 됐는데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아니 끝났어. 정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감염체 토탈 점수는 366점. 이 정도면 한 중위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연 킬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시체 점수에 지금 79턴이니까 남은 시간은 시체 점수에 몰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감염체가 아까랑 비슷해요. 감염체가 제일 많은 칸을 골라요. 감염체가 생존자를 쫓아와서 죽이는 것보다 생존자가 부활할 때 감염체 위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총 시체 포함 8명으로 제일 많으니까 여기로 떨어져서 바로 나가서 정화기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7명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얘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잠깐만요. 생존자 3명이나 있네. 여기쯤 오면 관찰 점수 꽤 먹을 수 있겠네요. 부활 몇 점 못 먹었어요. 스팟이나 정찰이나 좀 더 하다가 점수 많이 받겠는데? 점수 많이 받겠는데? 벌써 305점이 됐어요 지금. 109턴입니다. 이제 10턴 정도 남았어요. 116턴. 이제는 부활을 해도 재배치 받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시점에는 그냥 얘는 왜 여기 배치되냐? 가만히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5, 자, 요 왼쪽 점수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 기록인데 15턴 최대한 살았던 거고, 그 다음에 알려준 거 518회, 그 다음에 한 번 누워있을 때 14명이 절 밟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치유는 총 270포인트, 이거 90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연 킬까지 해봤고 414포인트 시체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15점은 22등이고요. 맞아요. 바예요. 그래서 스코어, 바, 그레이드, 랭크예요. 지금 81명 중에 22등이고 100점 만점에 27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발견은 17등이고 36점, 518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14명한테 뜯어먹힌 게 22등이래요. 나보다 더 강렬한 놈들이 있었어요. 48점. 그래도 중위권은 나왔죠. 그 다음에 치유 횟수 19점, 37점, 29점 해서 총 150점으로 전체 81명 중에 35등에 해당하는 국밥 쿠폰을 받을 수 없는, 집에 갈 수 없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셔서 맨 마지막 이 파이널 부분의 괄호 왼쪽 거가 여러분이 이 한 게임에 대해서 받은 점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390을 받으셔야 저랑 국밥을 먹으러 가실 수 있어요. 자, 규칙 관련한 다른 궁금한 거, 네. 플레이어끼리 위치가 겹칠 수 있는 건데, 네. 그 점수를 충족하는 조건을 같은 칸에서 동시에 충족하는. 그러면 점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생존자 3명, 감염체 3명이 한 칸에 모이게 됐다. 그러면 각각 3킬씩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9킬이 발생하는 거죠. 그 마우스 갖다 대면 왼쪽 아래에 숫자는 띄워줄 거예요. 커서 갖다 대면 거기에 지금 생존자 몇 명 있네 등등 정보를 알려줍니다. 차라리 콘셉트 플레이가 더 점수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CC 플레이가 맞아요. 이거 400점 절대 안 나와요. 그건 진짜 마인드 컨트롤 정치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80명을 내가 조작할 수 없는 한 나는 400점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동등하기 때문에 120턴이라는 시간이 동등하기 때문에 현재 규칙상으로 여러분이 생존자 상태로 살아 있어야만 생존자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시체로 누워 있어야만 시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대해서 다 만점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일단은 막 집에 가려고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단 천천히 한번 진행해 봐요. 자, 일단 조금만 더 설명을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플레이하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직접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내 키보드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 명의 캐릭터를 조작하기 위한 자바 문장들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늘 퇴근 시간은 몇 시인가요? 지금 41분이잖아요. 일단 설명 끝나고 일단 자기가 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점수 나온 것 같다, 자랑할 만한 점수 나온 것 같다라면 걔 그냥 창 내비두고 다시 한번 컨트롤 F12를 눌러서 다른 게임을 시작해 주세요. 창을 키핑을 해두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내가 생존자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나을까? 내 시체일 때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감염체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다음에 영혼 상태일 때 어떻게 기다리다가 부활할 거냐? 라는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분이 실제 자바 코드 짤 때도 어떻게든 어떤 이름을 부르든가 메소드 호출식을 적든가 해서 여러분 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무슨 데이터들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었나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오너케를 투입을 할 거예요, 한 명을. 저도 근데 이게 400점이 나온다는 보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방금 플레이했을 때 저 몇 등이었나요? 저 지금 간신히 평타를 친 거란 말이에요. 81명 중에 35등입니다. 생각하면서 플레이 했는데도. 그래서 저도 1등 노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 막 70점 막 이렇게 뜨고 그런 친구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게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막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진짜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60명 중에 한 명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라면 내가 과연 현실 세계에서 어떤 느낌으로 움직일 것이냐, 타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할 거냐, 아니면 타인도 다 무시하고 최대한 멀리 도망다니면서 내 한 목숨을 길게 유지를 할 거냐 등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전 답사를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해두시면 이후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6일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본격적인 이 게임의 진짜 규칙에 관련한 설명서랑 여러분이 여기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에 대한 설명서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임포트했던 자바 프로젝트 L4G 2023이라는 자바 프로젝트의 자바 코드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그 코드 파일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마음만 심란해질 겁니다. 열지 마시고 지금은 플레이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월 25일,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2주 전쯤이 될 거예요. 이때쯤부터 여러분만의 인공지능 플레이어 클래스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제 여러분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자바 코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무슨 내용들을 써야 되냐에 해당하는 설명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클립스 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요게 6주차 정도가 될 거고 4월 25일이 제 기억이 맞다면 8주차 화요일입니다. 우리 지금 상정돼 있는 중간고사 전날이에요. 그래서 마감 중간고사 전날까지로 해놨고 중간고사 당일날 여러분이 제출한 60개의 점 작업 파일을 하나의 프로젝트에 다 모아서 다른 반에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81명을 집어넣고 10만 판을 즉석에서 돌릴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동안 이 프로젝트에서는 10만 판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이제 누가 1등이고 누구 점수는 얼마네 그런 것들 다 확정될 거고 시상까지 하고 집에 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보고요. 저만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그때 여러분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 퇴근해야 되니까. 아무튼 조금은 요즘 저는 거의 해보지 않았던 서면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랑 펜 같은 거 해서 바둑판 그려놓고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눈으로 했던 걸 어떻게 자바 코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순차 분기 반복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거냐 같은 것들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궁금한 점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은 사전 답사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46분이니까 컷을 조금 낮추겠습니다. 200점을 넘겼다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검사를 받고 집에 가실 수 있어요. 몇 명이야 지금? 3명. 자, 200점 넘긴 3명 중에 250점을 넘겼다. 2명 300점을 넘겼다. 그럼 일단 250에서 300이네요. 자, 그러면 당신은 몇 점이에요? 287점이요? 와, 당신은 몇 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287점이 일단 현재로서 1등이네요. 그래서 한 55분까지 287점을 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모두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7점 친구는 일단 쿠폰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00점 넘는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구경해 볼게요. 구경이 끝나면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 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3주차 항목에 사전 답사 후 느낀 점 적는 곳 해서 마련해 놨고, 요거 클릭하시면 아마 대충 그 박스 하나 나와서 거기다가 여러분 코멘트 적는 느낌으로 적는 칸을 제가 마련을 해 놨어요. 거기다가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검사를 다니도록 할게요. 현재 커트라인, 퇴근 커트라인은 200